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율주행 660%나 확대된다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주식 폭락 언제까지 갈까라는 주에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떡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아시아 시장들이 막 붕괴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미국 시간은 이제 저녁이거든요. 이 주일날 저녁이다 보니까 내일 이제 장이 펼쳐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 지표로서 선물 시장을 좀 보니까요. S&P가 2.33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현재 1.58, 다우도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 보세요. 3.96%. 항상 빠질 때 많이 빠지죠. 그리고 러셀 보십시오. 3.41%입니다. 자, 러셀이 그동안 이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올랐던 것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이 작은 주식으로 뭔가 이 어떤 그 바람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리세션 공포 때문에 갑자기 셀러프가 일어나니까요. 작은 주식, 큰 주식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지금 셀러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식시장은 정말 그 이 심리와 이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공포감을 가지게 되면 뭐 무지막지하게 그냥 공포에 질려서 내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있죠. 이미 벌써 24hour 이 소위 주식의 흐름을 보면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이 빠졌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다시 $200 정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다른 주식들도 한 5%에서 7%, 8% 정도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도 생각보다는 뭐 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니까요. 72.98입니다. 오일 가격도 많이 내려온 편이죠. $80까지 갔던 것이 8월 달에 지금 이제 72까지죠. 이게 이제 조만간에 $60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일도 이전에 그 금리 인상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리세션 얘기가 나오니까 오일 소비가 적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일 가격 떨어지는 거고요. 10년물 금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내려왔다가 3.75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도 결국은 연준이 소위 9월 달에 금리를 소위 0.5%씩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더 빠르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도 지금 잠시 4.3에서 3.7까지 많이 내려왔지만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앞으로 속도가 더 빨리 내려올 겁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요,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자산시장 전체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아시아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사이드카가 발동되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셀러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본 시장 좀 볼 텐데요. 자, 저펜의 이 토픽스 인덱스죠. 니케이 지수와 더불어서 토픽스, 이 일본 전체 주식 시장을 잘 보여주는 지표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죠. 너무 심할 정도로 일본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7월 달에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냥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거의 3,000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뭐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떡락을 해버리거든요. 자, 일본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일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미국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뭐 미국이 흔들리면요, 전 세계 시장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미국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 시장에 대해서 UBS가 중요한 또 리포트 하나 내놨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봤듯이 일본의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폭락하니까, 그동안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일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바이 더 딥이다. 이렇게 떨어질 때 더 줍줍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UBS가 어떤 경고를 내리고 있냐면요. 자, 위에 타이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oing into Japan now is like catching a falling knife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폭락하고 있는 일본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마치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는 것 같다. 그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붙잡으면 손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이런 일본 주식을 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일본 주식이 그동안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뭐 평소에 많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지난 한 2년 동안 일본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요, 단 하나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은 일본 시장이 강력했던 지난 2년간은요, 결국은 이 엔화의 소위 약세죠. 그러니까 엔화가 달러 대비 워낙 약세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 일본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엔화가 약세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싸니까 줍줍하러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컸다라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 엔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하니까 당연히 이 일본 부동산을 이렇게 소위 말해 줍줍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엔화가 워낙 약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main driver was the Japanese ye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맨 아래쪽에도. 그러니까 이 지점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일본 주식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buy the dip이다. 떨어질 때 사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본이 이 펀더멘털이 지금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엔화 약세와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지금 사고 팔리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갑자기 미국의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다, 미국이 금리가 내려간다 뭐 이러니까 지금 이런 이 취약한 이 시장들은요, 당연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비트코인의 폭락 얘기인데요. 자, 지금 주식 시장도 폭락하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5만 달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5만 달러도 붕괴될 뻔할 정도였는데 다시 지금 현재 지지선을 이제 확고히 이제 견고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만 한 2천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도 2021년도 이후로 역대급으로 빠지는 최악의 이 현재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들은 또 왜 떨어지냐? 자, 이것도 여러분 주식시장이 빠지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이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들이 있죠.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인데 지금 뭐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하고 노동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분위기가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심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너무 지금 많이 투자됐는데 과연 이걸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버블이 가지고 터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옛날 닷컴 버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 우려감들이 막 한꺼번에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이슈가 터졌죠. 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공습한다, 뭐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뭐 전면전으로 빠진다 이러니까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지금 몰려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엔캐리 자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멈출 수 있다. 엔화가 갑자기 지금 이제 강해지니까 엔캐리 하는 그 자금들이 흘러들어오는 게 미국 시장도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도 들어오는 것이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유동성의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이 염려인 거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은요, 한 가지 더 악재가 생겼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가 과거에 많이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는요,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인물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구도 싸움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 트럼프의 백인 남성 우월주의 뭐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본인은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이너리티랄지 흑인, 뭐 아시아인들,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에다가 여기 아시아인들이나 요런 그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넘어올 수 있는, 흑인들이 또 전부 다 카멜라 해리스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바마가 인기가 있었던 거가 그게 단순히 흑인이었기 때문에도 인기를 얻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또 최초의 아시아 여성 대통령, 이렇게 지금 구도가 잡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유리한 건 없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객관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요, 이 카멜라 해리스가 유리한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주에 있을 이 둘이 토론을 통해서 한 번 더 드러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되려다가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비트코인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민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에는요, 이런 이 소위 전체 코인 시장에 완전 최악재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타벅스 관련된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실적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자, 이 스타벅스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현재 이 소비 매출을 우리가 또 바로미터처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스타벅스가 이 어닝 있죠, EPS와 레비뉴, 매출 중에서 매출이 떨어져 버렸어요. 매출이 예상치보다 부족했고 EPS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초록색으로 보시면요, 93센트였어요. 근데 예상이 9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았죠. 다만 레비뉴 매출이 9.11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9.2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예상치보다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가 이 스타벅스도 밀리게 된 거거든요. 자, 스타벅스가 기본적으로 이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빠졌습니다. Same store sales dropped 14%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중국에서 14%나 빠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의 커피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컬 자신들의 중국 내수업체 중에 싸게 팔고 있는 커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사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비싸지만 아무래도 브랜드며 이런 것들, 스타벅스 먹는다 그러면 기분이 우쭐해지잖아요. 이제 뭐 이 작은 나라들에 가보게 되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먹기보다는 중국의 저렴한 커피를 소비하겠죠. 그만큼 중국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단 여러분, 중국만 어려운 거 아니죠. 중국에서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 스타벅스 가서 사실 커피를 먹을 바에는 그냥 집에서 어떻게든 뭐 집에서 내려 먹는다든지, 옛날처럼 이 집에서 이렇게 내려 먹는 걸 하나를 사게 되면 더 오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이 생활과 같은 건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내려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스턴트를 먹는다거나 다시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타벅스는 이 나이키와 더불어서 이런 소비 매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미국 사람들도 주머니 사정이 조금 팍팍해지다 보니까 아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지만 지금 막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지금 너무 과하게 가는 건요, 정말 이게 너무 too extreme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또 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앞에 살폈듯이 지금 비트코인이 영향받는 것처럼 악재들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있다 보면요, 이게 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GM이죠. 제너럴 모터스사가, 자, 본인들의 로보택시 크루즈 있죠. 자, 그걸 활용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옛날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근데 이 GM이 본인들의 크루즈 오리진이라고 로보택시 비즈니스 있죠. 테슬라 같은 그런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real reason why GM canceled it
is because they can't get it to work. 라고 합니다. 자, 너무 솔직하죠? 자, 머스크는요, 이 GM이 현재 이 본인들의 로보택시 비즈니스요, 그래서 크루즈를 기반으로 해서 취소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 크루즈를 통해서 get it to work,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시키고 이 소위 최소한 웨이모처럼 그렇게 구동시켜서 사고 없이 사람들을 실어다 나르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GM에 그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GM은요, 그냥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엔진 잘 만들고요. 그렇게 해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보택시라고 하는 건요, 새로운 비즈니스거든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드나 GM은요, 그냥 전형적인 자동차만 잘 만들어 왔던 회사. 물론 자동차도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현대에도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뭐 이 자동차만 만들어 왔던 자동차 왕국인데,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앱을 기반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GM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글 웨이모는요, 적어도 구글이 이런 이 구글의 어떤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랄지 이런 어떤 이 구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GM은요,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루즈를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 한다. 그리고 또 크루즈 자체가 사고를 내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크루즈에 일하는 위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고, 보니까 나중에 다 뒤에서 돈만 받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막 잘려나가고 새로 뽑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로보택시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의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로보택시가 앞으로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그건 뭐 독보적이잖아요. 일단 기술력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로보택시를 운영한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게 우버 있지 않습니까? 앱에다가 여러분 결국 이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 기술만 갖고 있다면요,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얹어서 이걸 이제 로보택시로 만드는 작업, 이건 또 소프트웨어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요. 사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일론 머스크 그런 분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뚫고 있는 거죠. GM이 포기한 거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이유를 막 대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가 없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테슬라는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서 점점 더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테슬라의 FSD,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택시는요, 지금 최소한 웨이모가 하고 있는 그거 이상은 더 할 수가 있죠. 사실 웨이모는 뭐 그렇게 지금 웨이모가 이 매력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화제가 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나온다? 이건 넘사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GM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테슬라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이 슈퍼컴퓨터, AI 트레이닝 컴퓨터의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자, 이걸 보시면요, 왜 지금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기는 게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저는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increase their in-house AI compute capacity by 660%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요, 이 AI 컴퓨팅 커패시티, 즉 이 AI를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이 소위 훈련시키고 학습시키는, 이게 또 인하우스예요. 여러분, 인하우스,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슈퍼컴퓨터를 자체 제작하고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이 용량 자체가요, 현재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서 동영상 자료들이 이 테슬라 현재 자동차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 데이터죠. 이런 걸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보게 해서 결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요, 최근 한 9개월입니다. In the last 9 month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하려고 했지만
2023년도 9월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수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좀 있다가 자, 3월 달부터 해서 급상승하기 시작하죠. 12월, 3월 이렇게 해서 급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압도적으로 수직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이 자율주행 FSD가 공개되고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달 또 프리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더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이제 이 많은 데이터들,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시키니까 더 빨리 학습하니까 점점 더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뭐 여러 우리가 동영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전 버전보다 이제는 개입하는 수가 아예 없죠. 거의 같은 길을 가는데 이전 거는 20번, 뭐 30번씩 개입했다라면 지금은 하나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스스로 운전하는데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스스로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운전을 할 때에 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내려오는데도요, 손도 안 대고 내려온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곳, 그리고 좀 더 섬세하고 더 이제 이런 부분만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 싸움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는 갈수록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더 완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완벽해진다, 로봇은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 AI 트레이닝, 이 캐파 자체가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 공장에 벌써 팬을 여러 개를, 대형 팬을 달면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회사보다도 사실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이 현재 실제로 해내고 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회사들은요, 자율주행을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챗 GPT나 이런 식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가장 실제적인 이 자율주행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가 가장 AI의 최강자냐? 이 테슬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너무 이 공포장에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는 나만의 길을 차근차근 잘 가고 있으니까 압력 붙들어 매시고요, 길게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Y의 새로운 버전이죠. 주니퍼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모델 Y 리프레시거든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모델 3의 리프레시 버전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인기 좋잖아요. 근데 모델 Y도 이미 20년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벌써 4년 차거든요. 한 번 정도 살짝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 Y 리프레시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소문이 계속 돌고 있는데, 자, 그 프로젝트 네임이 주니퍼라고 불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뒤에 사진이 유출됐다. Backside Spy Shot Leaked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뒤에서 숨어서 찍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유출됐는데 누가 지금 이걸 공개했냐면요, 레딧입니다. 자, 미국의 가장 또 핫한 이 레딧이라고 하는 이 소위 레딧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요, 이 사진을 공유했거든요. 자,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모델 Y의 뒷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이 레딧에서는 논쟁이 뭐 갑론을박이 심하죠. 지금 이제 could this be true? 이거 진짜냐 아니면 루머일 뿐이냐? 야, 소문이냐 사실이냐?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이런 얘기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레딧 사용자는요, 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 테슬라 직원이 이 사실 뒤에서 사진을 살짝 찍어서 백사이드만 찍어서 공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니퍼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뒷그림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 뒤에 그 백사이드에 엠블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박혀 있어요. 자, 테슬라라는 글자가 박혀 있다 보니까 더 자꾸 신빙성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레딧에서는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슬릭하고 스무드하다, 아, 정말 멋있다라는 거죠. 모델 Y가 이전에 보면 조금 둔탁한 모습인데 확실히 더 세련돼졌다. 원래 그 모델 3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모델 3 새롭게 리프레시된 버전이 세련되게 나왔잖아요. 근데 모델 Y 주니퍼도요, 굉장히 뒷모습이 세련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스타일리시한데 디자인이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가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또 히트 상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Y가 아주 좋을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 새로운 모델 Y에 대해서 공개를요, 테슬라 측에서 왜 이렇게 꺼려 하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요. 지금 기존의 모델 Y를 살 사람들이 자꾸 사는 것을 미루겠죠. 아, 나 나중에 살래. 지금 안 살래. 나 새로 나오는 거 살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극비에 또 비밀리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테슬라 직원이 뒤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스파이샷으로 숨어서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게 이 지금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지금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만 나온다면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테슬라가요. 좀 이게 비밀 보장이 잘 안 돼요. 항상 이 잘 나오거든요. 쉽게 공개되고 쉽게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이 반응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난번 모델 3 때 반응하고 비슷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워낙 모델 Y가 인기종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경찰차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멋진데요. 자, 지금 그 얼바인 폴리스 디파트먼트입니다. 우리 이 LA에서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좋아하는 아주 럭셔리한 동네죠. 얼바인의 이 경찰서가요. 자,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본인들의 경찰차로 만든다고 합니다. Coming soon이라고 나오죠. 얼바인 폴리스 사이버 트럭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경찰차가 된다? 아, 이거는 뭐, 이 범인들이 두려워 떨겠죠.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혹시 캘리포니아가요, 항상 앞서갑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가장 부자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저 얼바인 경찰국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뭐 비용 절감 되겠다. 뭐 워낙 차가 강력하겠다. 사이버 트럭이 경찰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짐작했죠. 워낙 그 방탄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강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강력하죠. 여기서 이 사이버 트럭이 경찰차가 된다고 했을 때는요. 누구나가 박수를 치면서 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 사진으로만 보더라도요. Coming so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바인 경찰서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조만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요. 밤에 다닐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얼바인 쪽에서는 이제 순찰을 할 때에 사이버 트럭이 다닌다. 그냥 뭐 이 사진을 사람들이 길거리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도 이제 이 경찰서의 자동차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 소위 공공기관들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이버 트럭도 수요가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미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세미 트럭은 워낙 또 압도적이다 보니까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차근차근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갑자기 시장이 지금 막 폭락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2020년도 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건요. 현금을 잘 좀 확보하고 있다가 또 떨어져 주면요. 계속 사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경제가 막 그렇게 꼬꾸라질 만큼 그런 상황 아니에요. 과거에 심각한 경기 침체 올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좀 지금 갑자기 많은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또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회복되니까 여러분들 넉넉하게 편안하게 마음 가지세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또 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종교스TV였습니다.